네, 코스피 시장이 어느새 1980포인트 선까지 근접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570포인트 선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수만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과연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곤 있어요. 근데 힘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중 대비해서요. 아직은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그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매수 주체 세력들이 뭐 2000선 이상으로 그 강하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없이는 국내 증시가 2000선 이상으로 도달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국내 기관들은 이미 좀 그 2000선 부근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 실현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는 뭐 큰 대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2000선을 뭐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의 모습들보다는 아마도 1980에서 2000선 사이가 좀 고점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시장의 핵심은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 좀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발표되는 이벤트도 많고 지표도 많죠.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금통위가 아닐까 싶은데 기준금리 결정. 지난달만 해도 시장은 모두 인하를 예상했지만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죠. 이번 달에는 동결이 예상되고 또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더 많습니다. 과연 시장에는 어떤 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의 뭐 스탠스 자체가 뭐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가지 않고 그 한은의 독립적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금리가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 투자 주체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의 증시에 그 아주 뭐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금통위는 아마도 그 금리가 동결이 되든지 인하가 되든지 간에 그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급 조금 더 봐주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오랜만에 사자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이제 어느덧 5월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었던 뱅가드 물량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엔저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내 증시로의 유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이전의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로다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왔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상승폭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미진하고 거기에 이면에는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들은 아마도 일본 증시가 개장이 되는 아마 내일 정도에 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양적 완화를 쓰는 그런 자금들이 과연 일본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오늘 내리기에는 그 일본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요. 일본 시장이 열리는 내일 정도에 돼서 일본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갔을 때 국내 증시도 같이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금일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는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금일 이제 뭐 경기 민감주의 상승들이 외국인의 어떤 매수보다는 국내 기관들의 매수에서 그 국내 그 낙폭과대주들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외국인 매수는 진짜로 그 일어나야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그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컬도 뭐 화학주 중에서 오늘 큰 폭으로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처럼 경기 민감주가 조금씩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신호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요건들보다는 뭐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좀 자신 있게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뭐 가장 큰 것들로다가는 상품 그 중에서도 이제 구리의 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회복을 하는 그런 그 산업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다가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에서 다시 또 상승으로다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정유주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들이 다시 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상품 시장으로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경기 순환주 쪽으로다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아주 초창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다가 미국 시장의 상승 때문에 같이 올라왔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은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서 올라온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 반등으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뭐 논란을 해결을 해줄 것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국내 경기 민감주로다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좀 국한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사자가 꾸준히 유입이 돼야 이 추가적인 상승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관심 갖고 계시는 좀 섹터라던가 뭐 보이시나요? 예, 일단은 뭐 중소형주 장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다가도 계속적으로 그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증권사들이 또 이전하고 좀 틀리게 중소형주 장세에 맞이를 해서 그동안 숨은 진주로다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계속적으로다가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계속적으로 됩니다. 자산 2조 미만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틀리게 5월 말까지 이제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 이익 실현 매물들이 뭐 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서 실적이 급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이나 연기금들의 그런 매수세들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접근하실 때에도 이러한 분기 보고서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국내 시장의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해외로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업종들은 IT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IT 업체들로 납품을 할 수 있는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골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IT 부품주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